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이경선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의 선거를 크게 승리한 국민의힘, 새 정부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당이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건데, 이로써 공이 1, 2, 3당 모두 비대위 체제가 현실화했습니다. 자, 먼저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우리 정치 상황이 전체가 다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1, 2, 3당이 전부 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적어도 이제 여당의 비대위는 아무래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납득할 만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그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른바 문자 파동으로 인해서 당의 어떤 혼란들을 초래하고 대통령과 여당 간의 갈등들을 표면화시켰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비상 상황의 핵심인 것인데 그 가운데 핵심 인물로서 지목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재로서 직무대행만 내려놓고 원내대표를 내려놓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당연직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런 과정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매끄럽느냐, 실제로 비상 상황이냐, 뭔가 자가당착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여당의 구성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좀 이상한 비상 상황에 의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글쎄요, 지금의 이 위기에 몰린 원인에 대해서 이게 정말 위기라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최근 여론조사를 좀 보죠. 집권 여당의 위기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과반을 넘습니다. 52.9%. 그리고 권성동 및 소위 윤핵관 19.4%, 이준석 대표 18.6%, 기타 잘 모름 등의 순입니다. 자, 일단 18세 이상 전국의 남녀 1,300여 명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조사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크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답도 나와 있습니다. 이경 대변인, 이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대다수의 국민의 뜻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끝까지 지지층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 20대 초중반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20대 초중반 중에서도 보수층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 수석도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야당의 악의적인 프레임 공격이다. 그런데 그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국민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 또한 전 정권 탓을 항상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우리 국민들 그렇게 보지 않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일부 지지층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주신 분들조차도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부만 이준석 탓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여론조사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 관심 없다, 의미 없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정말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통령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부정적인 평가에서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대통령이 지금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 내부의 이제 비상 상황이라는 것도 이게 지금 비상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당대표가 거리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거리가 아니고 사고로 결론이 났었고, 두 번째는 당원 당규상에 최고의 기능을 상실해야 되는데, 근데 최고의 기능을 상실하기 위해서 모든 최고위원들이 다 물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이것이 지금 절차가 잘못됐다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 비상 상황까지 정의를 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위원장,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직무대행이 아닌 권한대행과 아니면 당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이 가능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의 내용인 것인데, 지금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이준석 그 당대표를 한마디로 찍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이준석 당대표를 왜 찍어내느냐? 직원하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일하게 직원한 사람이 당대표 이준석, 제가 볼 때 이준석 당대표 혼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눈밖에 나면은
이렇게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로 눈밖에 나면은 이런 식으로 도려냄을 당하는구나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초선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56명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40대가 또 되게 상당히 좀 몇 분 계신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서 얘기하지 않는 상황. 문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당 상황이 일단 상임 전국위에서는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런데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참석 인원 40명 가운데 29명이 찬성, 다른 목소리도 있었죠. 그런데 비대위 체제 전환 의결한 만큼 이제 또 다른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비대위 어느 기간 동안 해야 되고 성격을 뭐로 해야 되냐 합니다. 일단 친윤계 측에서는 9월 말에 임시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 2달짜리 비대위여야 한다. 반면 중립지대 의원들은 5, 6개월 정도 비대위를 운영해서 당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갑론을박이 있죠. 그런데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벌써 결정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어제 오후에 당내 3선 중진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친윤계가 소위 2달짜리 비대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걸 선호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김재섭 위원장은 뭐라고 보십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새로운 지도 체제를 안착시키겠다라는 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친윤계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친윤계로 일컬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읽는 사람들이기도 할 겁니다. 예. 아마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선 지금 지지율 난맥상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이고 국정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것이 아주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흡이 좀 잘 맞는 친윤계 인사들이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좀 읽고 예. 하루라도 빠르게 안정적인 지도체제, 여당 지도체제를 갖자라는 의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이경 대변인 지적해 준 부분 중에 굉장히 따가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이 나서서 야당 탓을 하고 있는 이제 저는 좀 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대통령실도 대통령실 나름대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여당도 여당내로 좀 이 내용들을 빠르게 수습해야 될 필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상태에서 이 내용들을 수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야당 탓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나아질 것도 아니고 야당이 네.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내부를 조금 더 돌아다녀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어수선한 상황, 난파선에 비유를 한다면 이 난파선의 키를 누가 잡느냐,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도 자천타천 하마평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언뜻 생각하면 좀 부담스러운, 꺼리고 싶은 그런 자리일 수 있는데 서로 또 좀 하겠다 이런 모양새가 당대회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경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조기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윤핵관, 소위 이제 윤핵관에서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6개월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5, 6개월 내에 이거를 전당대회를 한다 하면은 아마 이준석 당대표가 다시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그 기간과 좀 물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당원당규상 국민의힘 당원당규상에 연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근데 예. 지금 지지율에 다시 당대표를 한다면 지지율에 이준석 당대표가 다시 1위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주변에 이제 윤핵관인 분들은 소위 그렇게 분류되는 분들은 이 부분을 되게 우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의 지금 당원권 정지 기간 내에 어떻게든 조기 전당대회를 하려고 할 텐데 그럼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이제 비대위를 꾸려가는 그 중간에 이것은 정말 단기간 관령 비대위인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직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만약에 된다면 조기 전당대회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무엇보다 관건은 이준석 대표의 대응인데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아직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 위중한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을 저격함과 동시에 약간 걱정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도 보였습니다. 윤핵관 핵심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장제원 의원을 빗대어 얘기한 거고요. 2017년의 대선 때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간호, 세 가지 성을 가진 종놈. 이거는 삼국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포를 비하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당시에 반기문 전 총장을 밀었다가 유승민 후보 쪽을 도왔다가 또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다가 차례로 지지 인물을 바꿨던 이런 이력을 이제 비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제스처로도 보인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어느 때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경 대변인?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손을 내민다고 해서 그 손이 잡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는 저는 보이질 않습니다. 예. 대선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당에서 고소고발하는 것을 취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가만히 지금 들여다보면은 지금 국민들께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문제의 핵심이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정말로 큰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는가?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는가라는 예. 부분 두 번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말을 했을 때 대통령한테 보여지는 실망감 그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손을 내민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잡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는 아마 직원을 아끼지 않고 또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준석 대표가 또 지지율이 지금까지 지지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예. 근데 문제는 다음에 조기 전당대회가 일어나든 그 이준석 대표를 못 오게 하는 전당대회, 한마디로 당원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중심에는 저는 아무래도 장제원 의원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는요, 당원권, 한마디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은 아직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하다.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이 나중에 그 당권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장제원 의원이 당원권 장악에 대해서는 좀 강세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른바 좀 수적으로 당내 세력도 약하고 기반도 덜한 이준석 대표가 고립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 지도부 유일하게 이제 이준석 계라고 할 수 있는 최고 두 분 가운데 한 분이죠. 정미경 최고위원이 틀린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해도 혼란을 더 크게 만들 수는 없다. 비대위 체제는 틀린 길이란 얘기인데 그렇다고 더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 이준석 대표가 굳이 가처분까지 가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냐. 난 아니라고 본다. 글쎄요. 친 이준석계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 뭐 손절이든 익절이든 어쨌든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글쎄요. 뭐 김재섭 위원장께서는 이준석 대표랑 비교적 가까운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정미경 최고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네. 정말 당은 혼란 그 자체로 돼버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상임정국위와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당원들이 참여한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떴는데 네. 법의 판단에 의해서 갑자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무효가 돼버릴 그러니까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네. 사실상 비대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대표가 둘이 또는 셋이 되는 굉장히 이상한 국면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정미경 최고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지만 예. 법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책 후폭풍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고요. 이런 우려가 저는 어느 정도 신빙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내의 법률가 중에 특히 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고 예.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법률가 출신으로서 지금의 비대위 체제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들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다는 예.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제 생각 역시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개 이제 정당의 자치사무는 법원이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또 아주 중요한 사건, 특히 이런 당권과 관련된 예. 사건,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법으로 다툴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래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모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법률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그 후폭풍이 정미경 최고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저는 그냥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식적인 입장을 때가 되면 밝힌다 했는데 그때는 언제쯤일까요? 그 뭐 정미경 최고 아니요, 말씀하시는 이준석 대표요. 글쎄요, 그건 예. 제가 내다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비대위가 상임 전국위를 통해서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지금 동의가 된 것이지 예.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바로 뜬 것은 아니거든요. 네. 결국 전국위를 통과를 해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으로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당원 당규 개정이 있어야지만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예. 아마 비상대책위원회가 뜨는 것이 확정됐을 때 정도가 네.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스스로 배에 구멍을 낸 난파선인데 국민의힘 이 난파선이 어떻게 필요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